나는 퇴직식 날을 잊지 못한다. 동료들이 박수를 치며 꽃다발을 건넸고 사진을 찍자고 했다. 그러나 내 손은 명찰을 떼어내며 허공을 더듬었다. 30해 넘게 다닌 회사를 나오는 길. 게이트에서 카드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당연한데도 묘하게 굴욕적으로 느껴졌다. 집에 도착하니 아내가 국을 끓이고 반찬을 데워 식탁을 차려놓고 있었다. 나는 숟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놓았다. 두세 번 반복하다 결국 물컵만 비웠다. 내일 아침에 일어나도 갈 곳이 없다는 사실이 목을 조였다. 거실 시계를 쳐다보다가 서랍에서 넥타이를 꺼내 매봤지만 거울 속 내 얼굴에 표정이 없다는 걸 확인하고 다시 풀어 의자에 던졌다. 아내는 쉬라고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쉬는 법을 잊은 사람처럼 불안했다. 며느리가 주말에 들러 손주 등하교를 맡아달라며 웃었지만 그 부탁이 고맙게 들리지 않았다. 내 자리가 가정의 허드레실로만 남는 것 같았다. 그날 밤 텔레비전을 켰다 껐다 하며 리모컨만 만지작거렸다. 채널의 소음이 내 허물을 덮지도 못한 채 방 안을 맴돌았다. 공원에 나가면 늘 같은 사람들이 벤치에 앉아 있었다. 담배를 피우며 목소리를 높이거나 장기를 두며 시간을 죽이고 있었다. 한 사람은 퇴직금으로 치킨집을 열었다가 석 달 만에 문 닫았다고 말했다. 배달비, 임대료, 인건비에 남는 게 없었다는 것이다. 다른 이는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밤새 서 있다가 무릎이 망가져 결국 관절 수술을 받았다고 했다. 또 다른 이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나는 사채까지 썼다가 다 말아먹었어. 결국 집을 팔고 전세로 옮겼지. 자식들은 도와줄 형편이 안 된다며 손사래를 쳤다. 그 말에 주변이 조용해졌다. 누군가는 며느리 얘기를 꺼냈다. 생활비를 조금 보탠다 했지만 눈치를 보게 돼 차라리 받지 않는 게 낫다고 했다. 국민연금으로는 기본 생활비도 감당이 안 된다며 고개를 흔들었다. 나는 신문을 펼쳐보았지만 글자가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들의 이야기 속에서 내 얼굴을 보는 것 같아 가슴이 내려앉았다. 집에 들어서니 식탁 위엔 전기요금, 관리비, 보험료, 손주 학원비, 고지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아내는 계산기를 두드리며 눈썹을 찌푸리고 있었다. 퇴직금 이자로는 빠듯해 생활비가 감당이 안 돼. 나는 목소리를 높였다. 왜 당신은 맨날 돈 얘기만 해? 내가 집에서 노는 줄 알아? 아내가 고개를 들어 내 눈을 바라보았다. 마트 갔더니 달걀 값이 1,000원이 올랐어. 식용유 값도 2배가 됐어. 당신 병원 검진도 다가오잖아.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아내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다. 나도 이런 얘기 싫어. 하지만 현실이 우리 목을 조이고 있잖아. 그 말이 벼락처럼 가슴을 쳤다. 나는 방으로 들어가 천장을 바라보며 누웠다. 평생 벌어온 돈이 우리 둘을 버티기에도 부족하다는 사실이 숨을 막았다. 며칠 뒤 나는 아파트 경비원 면접을 봤다. 그리고 바로 일을 시작했다. 오전엔 택배 정리와 방문자 응대, 오후엔 분리수거와 순찰이었다. 경비실 앞에 쌓인 박스를 분류해 손수레에 싣고 각 동 앞에 내려놓았다. 무단 투기 경고문을 출력해 붙였다. 주민 몇 명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대부분은 휴대전화만 보며 스쳐 지나갔다. 낙엽이 배수구를 막아 허리를 굽혀 치웠다. 늦은 밤 CCTV 화면을 보며 단지 입구, 놀이터, 주차장을 확인했다. 다리에 힘이 빠지고 허리 통증이 몰려왔다. 그때 초등학생 아이가 생수병을 내밀었다. 아저씨, 고생 많으세요. 그 한마디가 그날의 긴 피로를 녹였다. 며칠이 지나자 몸이 신호를 보냈다. 교대가 늦어진 밤, 경비실에서 일어나는데 눈앞이 흐려졌다. 벽을 짚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렸다. 숨이 가빠졌다. 바닥에 주저앉았다. 사이렌 소리가 들렸고 눈을 떴을 때는 병원 응급실이었다. 의사가 말했다. 과로와 탈수, 허리 악화가 겹쳤습니다. 이런 근무는 당분간 피하셔야 합니다.
의사는 진통제와 근이완제를 처방했다. 물 자주 마시고 30분 이상 서 있지 말고 무거운 물건 들지 말라는 당부였다. 아내는 내 손을 잡고 울었다. 아들은 미안하다며 내 곁에 앉았다. 며느리도 울음을 참지 못했다. 손주는 이불 끝을 잡고 속삭였다. 할아버지, 빨리 나아야 해. 그 작은 손이 내 손등을 꼭 눌렀다. 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이제는 진짜로 내 생활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퇴원 후 일주일 동안은 회복에 집중했다. 아내는 약 봉투에 아침, 점심, 저녁을 써 붙였고 냉장고엔 혈압 기록표가 붙었다. 나는 하루 2번 혈압을 재고 수첩에 기록했다. 가끔은 영상 스트레칭을 따라 했다. 그러나 식탁 위 가계부는 여전히 무거웠다. 아내가 말했다. 이제 몸 상하는 일은 안 돼. 대신 001자리를 찾아봐. 나는 구청 일자리 상담을 신청했다. 직원은 말했다. 연세에는 교통안전요원이나 공원 환경정비가 적합합니다. 하루 4시간, 주 5일 근무예요. 나는 공원 환경정비를 선택했다. 몸을 크게 혹사하지 않고 안정적인 일처럼 느껴졌다. 상담을 마치며 묘하게 마음이 가벼워졌다. 다시 무언가를 시작할 수 있다는 희미한 자신감이 피어올랐다. 첫 근무날, 나는 공원 창고에서 빗자루와 집게, 장갑을 받았다. 팀장 격 어르신이 말했다. 산책로 따라 돌면서 낙엽과 쓰레기를 모으면 됩니다. 나는 천천히 길을 쓸기 시작했다. 낙엽 사이에 종이컵, 캔, 과자 봉지가 섞여 있었다. 허리를 숙일 때마다 뻐근했지만 무릎을 굽혀 요령껏 움직였다. 10시쯤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뛰어놀았다. 어떤 보호자는 수고하세요라며 인사했다. 그 한마디가 힘이 되었다. 동료 어르신이 말했다. 이 일은 꾸준함이 전부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오늘 근무 시간과 물 마신 횟수를 적었다. 하루가 절차처럼 흘러갔지만 그 절차가 나를 잡아주었다. 집에 돌아오니 아내는 가계부를 새로 정리하고 있었다. 고정 지출은 자동이체 날짜를, 변동 지출은 주간 한도를 적었다. 장보기는 주 2회로 줄이고 미리 목록을 작성했다. 보험 설계사에게 전화를 걸어 불필요한 특약을 해지했다. 나는 근무 일지를 보여주며 허리 통증이 줄었다고 말했다. 아내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저녁에 손주가 와서 내 수첩을 보더니 스티커를 꺼내 오늘 칸에 별 모양을 붙였다. 아내가 웃으며 말했다. 이렇게 기록이 남으니까 마음이 놓인다. 나는 장갑, 물병, 허리 보호대, 수첩을 가지런히 정리했다. 내일의 준비물이 가지런하니 마음도 정리되는 듯했다. 공원 근무는 단조로웠지만 매일이 달랐다. 월요일엔 쓰레기가 많았고 수요일엔 학교 행사로 포장지가 가득했다. 비 온 다음 날엔 미끄럼주의 표지판을 세웠다. 동료는 조언했다. 허리 아플 땐 집게로 줍는 게 좋아요. 나는 그의 말을 따랐다. 쉬는 시간마다 스트레칭을 하고 물을 마셨다. 오후엔 구청 담당자가 근무 일지를 확인했다. 무리하지 마세요. 그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집에 돌아와 아들과 마주 앉았다. 아들은 말했다. 아버지, 요즘 더 단단해지셨어요. 나는 대답했다. 똑같은 하루가 나를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지켜주는 거다. 아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나는 내 생활을 3가지로 정리했다. 첫째, 돈은 장부로 관리하고 습관으로 줄인다. 고정 지출은 자동이체 날짜를 관리하고 변동 지출은 주간 한도를 정한다. 불필요한 구독과 보험 특약은 모두 없앴다. 둘째, 몸은 기록으로 관리하고 작은 움직임으로 지킨다. 혈압을 매일 재고 통증 정도를 적는다. 하루 30분 스트레칭과 충분한 수분 섭취를 지킨다. 셋째, 마음은 관계로 회복한다. 하루의 이야기를 아내와 나누고 손주의 별 스티커를 보며 웃는다. 동료들과 인사를 나누고 아들과 대화를 이어간다. 나는 이제 매일의 반복이 두렵지 않다. 나를 다시 세운 건 거창한 일이 아니라 작은 루틴이었다. 퇴직은 끝이 아니라 다시 배우는 과정이었다. 나는 오늘도 새벽에 공원길을 걸으며 스스로에게 인사한다. 잘 버텨냈다.
오늘도 살아낸다.